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수요일은 종목 영상 올려드리는 날이죠. 종목 영상 전에 뭐 시장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얘기를 언급을 해드리는데, 일단 시장부터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가 되게 좋죠. 9일 연속 상승했어요. 자, 보시면 자, 이때부터 올라왔네요, 코스피가. 아, 요거는 선물이고. 자, 코스피 보면 1월 2일부터 시작해서, 자, 새해 들어서 하루도 안 빠지고, 이렇게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조금 되게 이례적인 뭐 그런 부분은 있긴 있어요. 자, 보면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에는 조금 마이너스가 나오기도 했죠. 마이너스가 나오기도 했는데, 자, 뭐 그랬다가 마이너스 났다가 다시 뒤집었습니다. 자, 근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뭐 1월 초에는 매수를 했는데요. 현물 시장입니다. 코스피 현물 시장에서.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는 1월 8일 정도부터는 매도를 하고 있어요. 매도를 하고 있는데도 자, 규모도 작지도 않죠. 5천억, 여기 이때는 8천억, 4천억, 1,500억, 오늘 6,550억. 원래 오늘은 이거보다 매도 규모가 더 컸었습니다. 장중에는 1조 넘게 매도를 했었는데 자 6,550억으로 오후장 동시호가 때 얘네들이 매도했던 거 좀 정리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 외국인들을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하고 금융 투자 쪽이죠. 증권입니다. 요쪽에서 찜쪄 먹고 있는데 자, 요거는요. 일단 지금 일단 9일 연속 올라왔다라는 거. 9일 연속 올라왔다라는 거는 그 투자 심리도라는 지표도 있어요. 그것도 과열권에 들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보조 지표들 이런 것들도 아마 과열권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격도하고 투자 심리도 이런 걸 보면 과열권에 들어가 있는 게 맞아요. 자, 지금 요 코스피 시장 지수 차트인데요. 제가 오늘 TV 방송에서도 조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이게 수급 상황이 좀 개선이 돼 줘야 돼요. 수급 상황 개선 없이 여기서 또 더 뭐 강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기에는 약간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이 여기 밑에 제가 보조 지표를 잘 안 봐요. 보조 지표를 잘 안 보는데 이격도를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이격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넣고 보는데요. 자, 이격도를 보면 20일 이격도가 오늘 기준으로 109.74 정도 돼요. 109.74가 74인데 우리 10월 말 정도에 한참 뭐 시장 그때 눈만 뜨면 100포인트씩 올라올 때 그때 고점의 이격도가 110을 조금 넘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단기 과열권에 조금 들어온 모습이고 그리고 9일 연속 지수가 상승했다라는 거, 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조금 좀 그 투자 심리도 측면에서 과열권에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급 상황만 좀 개선된다라면 좋을 것 같은데 수급 상황이 조금 아쉬워요.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들 좀 전에 봤었죠.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를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그런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여기서 또 더 이렇게 계속해서 연속으로 올라가도 별로 안 좋습니다. 별로 안 좋고 적당히 좀 오른 상태에서 적당히 좀 조정받는 그런 국면이 나오고 그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또 현물 시장에서 매수를 좀 전환해주고 요게 가장 좋은 그런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지금 아쉬운 거는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이렇게 매도한다라는 거, 연속으로 매도한다는 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아, 현물 시장에서 매도한다는 게 조금 아쉽고, 지금 시장이 이렇게 이들이 매도를 함에도 강하게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그거예요. 워낙 시중에 유동성이 많다 보니까 이 금융투자 쪽에서 상당히 강하게 매수했다는 거. 요거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도 지금 돈이 많아서 좀 외국인들을 이겨먹고 있다는 거. 요 부분인데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 이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기기는 약간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에서
조금 조정 좀 받고 조정받는 구간에서 저 좀 이 수급 상황이 외국인들 매수가 좀 유입되면 그게 최상의 시나리오일 것 같다. 뭐 그 부분은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계속 매도를 한다라면 시장은 조정으로 아마 가게 될 거예요. 조정으로 가게 될 텐데 그 조정에 대해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조금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없잖아 있긴 있어요. 뭐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나오는 부분도 있긴 있었지만 지금도 뭐 마이너스 한 뭐 그렇게 크진 않은데 하루 종일 마이너스권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미국 대법원에서 트럼프 그 관세에 대한 판결이 나올 걸로 나올 수 있다. 뭐 1월 9일 날 그랬었는데 이게 안 나왔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14일 그러니까 오늘 저녁입니다. 14일 날 뭐 나올 수도 있을 거야. 뭐 그런 나온다 이게 아니라요. 뭐 미국 대법원,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도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미국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근데 오늘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좀 있더라고요. 지금 이거 하나라면 시장이 미국 시장도 상당히 강한 상황이라서 버틸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 트럼프가 조금 시장의 신기를 좀 툭 건드려 놓은 측면이 있죠. 뭐냐 하면 그 JP 모건 다이먼 CEO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을 하던데 임기 얼마 안 남은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이 5월까지죠 임기가. 근데 검찰 조사를 하고 막 그런 부분들 물론 뭐 죄를 졌으면 검찰 조사를 받아야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때냐는 거죠. 왜 하필이면 이때냐.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게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시키려는 그런 걸로 시장이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제는 미국 신용카드 회사들 얘네들한테 야 니네들 이자 10% 이상 받지 마 그랬잖아요. 뭐 조금 요렇게 툭 건들고 툭 건드려 놓은 상태에서 지금 이게 제 생각에는 판결이 나면 위법이다라고 판결 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미국 정부가 다른 그런 방법을 찾겠죠. 또 다른 부분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뭐 그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위법으로 판결 나게 되면 다른 쪽에서 또 이런 걸 부과를 하려고 그러다 보면 또 이게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신경 쓰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지금 거둔 관세가 180조 정도 되는데 그거 다 뱉어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도 나오고요. 그걸 뱉어내야 되게 되면 트럼프는 또 더 뜯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신경 쓰이니까 그 부분은 조금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종목을 제가 조그만 종목을 하나 좀 골라봤어요. 중소형주를 하나 골라봤는데 TV 시청자님들은 좀 그렇게 하진 말았으면 좋겠는데 TV에서 방송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이 저 이 신규로 새로 종목을 안 들인 지가 좀 된 것 같아서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서 제가 그랬죠. 저는 하이브 진짜로 실망스럽게도 올리고 난 다음에 뭐 저거 하루가 지났는데 100건이 채 안 되길래 이거는 종목을 진짜 올려주지 말아야 되겠다. 솔직히 하이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때 30만 원 아래였잖아요. 숟가락으로 이렇게 떠서 입에 넣어줬는데도 그거조차도 안 보는 진짜로 주식 투자도 자기가 뭐 해갖고 수익이 날 수 있다라면 봐야 되는데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엔 신규 종목 영상 안 올려드리고 뭐 한 주 안 올리고 또 좀 이렇게 안 올리다가 이거 뭐 1월 초 12월 말 2주 연속 수요일 날 안 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이브 리뷰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자, 뭐 지금 이제는 또 제가 한 달에 한 종목 정도 그 정도 올려드릴까 싶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한 달 가까이 된 것 같아서 뭐 그래서 새로 종목을 한 종목 말씀드리는데 자 이거 지어소프트란 종목인데요. TV 시청자님들 때문에 TV에서 작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얘기를 못 하겠어요. 자 제가 아까 저 오늘은 두 번 출연을 하죠. 저 아침에 마켓필하고 중간에 거인의 시선 여기에 출연하는데 마켓필에서는 그냥 쿠팡 관련주 뭐 요런 저 섹터만 언급해서 별다른 움직임 없던데 그 거인의 시선에서 지어소프트를 조금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그때 한참 마이너스였어요. 한참 마이너스였는데 마이너스 뭐 한 4점 몇 프로 정도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 얘기를 하니까 그걸 보고 막 따라 사서 이게 플러스까지 가더라고요. 아,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천천히 사면 돼요. 천천히 사면 되는데 뭐 일단 뭐 좋아 보이니까 매수를 하신 거겠죠. 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거기서 저 거인의 시선에서 조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긴 한데 자, 이 지어소프트는 뭐 저런 것들 가장 크게 보면요. 쿠팡이 지금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못된 짓들을 쿠팡이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지금은 좀 조용해요. 이 쿠팡이 한참 뉴스에서도 떠들고 막 그러더니 지금은 좀 조용합니다. 자, 근데 언제까지 조용할 것이냐? 조용하진 않을 것 같아요. 내일이요. 내일입니다. 내일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쿠팡 관련해 갖고도 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거래 정지도 뭐 시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래 정지까지야 갈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지금 미국 쪽에서 오늘 요게 아침에 한 4% 정도 5% 가까이 빠진 이유가 그거예요. 미국 쪽에서 하원 쪽이죠. 얘네들이 미국 하원에서 뭐 마녀 사냥이다. 한국 정치권에서 쿠팡을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빠졌는데 이거 진짜 우리 국민들 분노 자극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쿠팡이 1년에 버는 매출이 40조입니다. 40조인데 여기서 돈 벌어가서 미국 정치인들한테 로비를 해서 우리나라를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꼴 아닙니까, 이거? 저도 쿠팡 탈쿠팡 했는데요. 이거, 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거. 물론 그것도 화가 나요. 근데 탈퇴까지는 안 하고 있었는데 하는 짓거리가 너무 꼴보기 싫어서 야, 이거는 진짜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탈쿠팡하고 그러거든요. 뭐 쿠팡 안 써도 뭐 쓸만합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이 내일 국회 청문회에 보고가 되게 되면 국정조사 요구서죠. 자, 그러면 또 쿠팡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슈화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TV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자, 이게 왜 지어소프트가 왜 쿠팡하고 관련이 있냐? 우리나라에 새벽 배송하는 애들이 좀 있죠. 뭐 신세계에서 하는 이마트에서 하는 쓱닷컴도 있고요. 쓱닷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마켓컬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도 새벽 배송 하는 거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이버. 그리고 오아시스 마켓이 있죠. 오아시스 마켓이 있는데 이 지어소프트가 이 오아시스 마켓의 지분을 55점 55.2%를 보유하고 있어요. 55.2%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오아시스 마켓의 그 기업 가치 비상장이니까요. 기업 가치를 좀 추정한 그런 자료들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또 오아시스가 투자를 또 받았습니다. 그때 추정한 걸 보니까 하단이 1조 뭐 300억 정도 이 정도고 상단은 한 1조 3천억 정도 요 정도로 추정을 했더라고요. 하단 기준으로 보면요. 이 오아시스 마켓의 지분을 55.2% 그냥 쉽게 딱 해서 55% 잡을게요. 계산하기 쉽게. 그것도 오아시스의
기업 가치를 그냥 1조로 잡겠습니다. 1조 300억이 하단이니까 밑에니까 1조로 잡으면 딱 그냥 계산해 봐도 5,500억 정도잖아요. 오아시스 마켓 지분을 갖고 있는 그 지분만 하더라도 5,500억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지어소프트의 시가총액이 지금 1,193억이에요. 자, 그러면 갖고 있는 지분이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싼 그런 상황이다라는 얘기죠. 실적이 안 좋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오아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새벽 배송 업체들 중에 유일하게 마켓컬리도 지금 적자가 아마 꽤 좀 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오아시스 마켓은 13년 연속 흑자를 내고 있는 회사예요. 13년 연속 흑자입니다. 그럼 이건 흑자 기조가 굳어졌다라고 봐도 되는 거고요. 자, 이 지어소프트 보면 실적 보면요. 재작년에 2024년도에 290억 정도 영업이익 흑자가 났네요. 자, 이거 시가총액 1,100억 되는 회사들 보면, 그쵸? 진짜 내일 망해도 안 이상할 정도 그런 회사들도 많습니다. 근데 290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흑자가 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는 오아시스 쪽에서 이렇게 올라온 실적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상당 부분 여기 5,400억 매출을 지키는데요. 이건 오아시스에서 올라온 게 상당 부분 많이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별도 기준으로 보면요. 별도 기준으로 지금 매출이 359억 정도 되죠. 근데 영업이익이 66억입니다. 자, 그럼 영업이익률이 한 20% 정도, 별도 쪽에서도 영업이익률이 20% 정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런 부분들, 이 시가총액 1,100억 되는 회사들 진짜로 맨날 적자 나고 그런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1,100억 정도인데 본업에서도 흑자가 나고 있고 똑소리 나는 그 오아시스의 지분을 갖고 있고 그 오아시스는 쿠팡이 조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쿠팡이 우리나라에서 1년간 매출이 40조예요. 그거 저는 다 탈쿠팡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그냥 쿠팡이 하도 아니 그게 뭡니까? 진짜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 대표이사가 있었는데 국회 나와갖고 신나게 깨지니까 한국 말도 모르는 그 미국인 그 대표로 앉혀갖고 국회에 나와갖고 이상한 소리나 하고 앉았고 대들기나 하고 진짜 쿠팡은 용서가 안 돼요. 저는 아마 평생 쿠팡 안 쓸 겁니다. 자, 이거 국정조사를 하고 그러면 저같이 분노를 느끼는 분들이 또 더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지어소프트 같은 종목들 요런 종목은 관심을 갖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항상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